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아침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침에 한 8시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이런 안전 안내 문자가 엄청나게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잠결에, 무슨 또 스팸 문자도 정성스럽게 보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링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배터리를 뭐 교체하는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했고, 알고 보니까 여기가 대전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쓰는 민원 관련 정부 관련 사이트들, 그런 데이터베이스들 뭐 좀 관리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불이 나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각 관공서에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여러모로, 특히나 좀 우려됐던 게 소방서 신고도 원래 이제 문자도 요즘에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전화로만, 옛날 방식대로 전화로만 이제 그런 긴급한 사고나 구조 요청은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당분간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월급날이어가지고 목요일이었죠. 네, 매수를 했는데 그 환전을 했습니다. 1,401원 정도의 환전을 했는데, 그때도 좀 높은데 1,300원 후반대 좀 하고 싶었는데 높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금요일 이후로 드디어 1,400원 완전히 돌파해서 1,410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 1,400원 돌파한 거를 보면은 대략 비상계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시점, 1,400원을 넘었었는데, 지금 뭐 관세 협상 난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다시 1,400원을 넘어가지고, 저는 10월 달,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환전해서 제 3펀드 포트폴리오 매수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생각해 보면은 6.25 때 이제 안전 문자를 받다 보니까 이래저래 글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는 좀 뭐 이런 이상한 루머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 발발하고 53년 7월 27일에 휴전하기 전까지 한 3년 가까이를 전국토에 포탄이 떨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었죠. 이렇게 전쟁고와도 많이 생겨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뭐 유구한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는 하지만 근대 1900년대 중반에 들어가지고 전 국토가 사실상 완전히 리셋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되고요. 이 6.25 전쟁 때는 저는 명확하게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범해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부산까지 밀린 상태에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다시 북진해가지고 결국에는 38선을 그어가지고 휴전을 했다. 네, 이렇게 저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동맹국들을 보면은 크게는 이제 미국, 유엔군들이죠.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 어떤 유엔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명확하게 저는 미국, 캐나다, 크게 뭐 호주, 터키, 영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에 있는 우방국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북한, 저는 군대도 정확하게 가서 군대에서 어떤 대적관 교육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네, 잘못 말했죠. 북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진 통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중공군이 떼거리로 몰려 내려오면서 아쉽게도 정전을 하게 된 38선에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게 승인해준 러시아도 여기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이유는 잘 찾아보면 이거 다 근현대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 어,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완전히 북진해가지고 통일해가지고 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완전히 전쟁을 좀 더 이어나길 바랬는데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소련도 결국에 껴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진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전협정을 서명하는 걸 거부했음에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근책을 줬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 대비해가지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자동으로 한국을 지켜준다. 이게 당근책이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주권을 가진 우리나라도 국군이 있고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군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있는 거죠. 강력한 동맹이라고 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하겠다.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끔 초반에 도와준 거는 분명하게 미국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미국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의 차관을 통해서 어쨌든 과거사에 대한 보상이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좀 전 마련했다 생각을 하고요. 한국군이 전력을 증강할 수 있게. 군대 제가 육군으로 갔다 왔는데 보면은 진짜 1950년대 쓰던 수통도 저는 봤거든요. 재물조사 같은 거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온 수통을 발견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전투기도 F 시리즈, F4, 그리고 F16 이런 거 다 미국에서 온 무기들이고, 저는 총을 군대에 있을 때 M16을 썼거든요. M16도 그게 미국 소총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국군이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국방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준 거. M60 기관총도 미국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컸었다.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줬다고 할지언정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정말 뭐 과로사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 이게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거고, 선배들 봐도 그렇고요.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미국이 도와줬어도 이 정도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이 이제 멈췄지만 워낙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싸가 되고 싶지 않아도 인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태평양 좀 멀리 있지만 미국이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바람잘 날 없이 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불안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지금도 그래 보이는데 이거 그러면은 야 꼬우면은 다른 나라 이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악플 다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그 정도로 전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그동안 모아온 자산만큼은 한국이 아니고 좀 더 안정적인 나라, 미국으로 혹은 그 외에 서방의 선진국들로 보내놓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미국에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매주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 주제 같은 것도 반복됩니다.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비이성적인 투자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드는 원인이 뭐였는지를 계속 읽어보면서 반성하고 있고요. 미국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제 노후를 맡겨놓은 만큼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지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 여전히 세계 패권국이고 달러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 달러를 얻기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좀 노력을 하는, 중국마저도 지금 미국 중국 패권 전쟁 한다, 무역 전쟁 한다, 화폐 전쟁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도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면서 달러가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보다가 쓰리펀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존버글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런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존버글이라는 분이고요. 돌아가셨지만 정말 이분의 철학이 저랑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국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배경도 적어봤는데요. 자녀가 없고 주거에 대한 제약이 낮다. 그리고 지방이나 나중에 정말 저 해외 이민 가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국가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뭐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사는 것도 국적을 바꾸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공무원이죠. 어쨌든 국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달러 가치 네, 캡처한 지가 좀 됐는데 1,400원 돌파해서 지금 환율이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지금 자녀 투자금 원화로 가지고 있는 거를 분할로 계속 좀 달러로 바꿔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놀아버리게 되면은 제가 생각보다 많은 계획했던 것보다 미국 ETF를 살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 앞서 저의 이제 세계관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국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분단 국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원화 같은 것도 한국 안에서만 사실 통용되는 화폐고 기축통화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불안한 원화 자산을 최소한으로 갖고 있고 싶다. 그 대표적인 원화 자산이 아파트인데 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내 노후를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좀 안타까운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좀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면은 제가 한 회사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이제 정말 좀 제조업 그 회사만 다녔고 제조업 대기업만 다녔었는데 저 신입사원 때부터 좀 웃겼던 게 그 어떤 팀회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 선진국들의 기술을 특허를 어떻게 하면은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 기술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 제품에 녹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회의 때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랑 좀 뭐 사고방식이 비슷한데 정말 좀 따라가기 힘든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했을지 뭐 이런 기술들을 먼저 특허를 내 가지고 적용하고 있었고 독일 기술을 보면은 뭐 그런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남았는데요. 우리랑 사고 방식의 체계 자체가 다른 것 같다. 같은 문제를 풀 때 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방식으로 푼다 그러면 독일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제품 자체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어떻게 회피할지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그 회사 자료들 그냥 정말 뭐 창고에 있던 것들을 보다 놀란 거는 뭐 히타치라든지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 거를 벤치마킹 하는 뭐 그런 자료들 라이센스를 좀 사와가지고 참고했던 것들. 네. 제가 거쳐왔던 회사들 중에서는 뭐 이런 소니에서 퇴임한 분을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좀 이래저래 기술을 좀 전수받는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고, 네. 좀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플러스 일본으로부터 많은 어떤 여러 가지로 기술을 좀 가져오게 되었고 그거를 중국에다가 많이 잘 수출하고 팔아서 미국에도 많이 팔아가지고 이만큼 성장한 거라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장점이기도 했다. 근데 이 판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자기네를 제조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자기네 나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은 제 자산을 보내는 이유가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 설리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뭐 사람들 서슴없이 자르고 뭐 메타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서슴없이 자른다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은 참 살기 힘든 나라다, 뭐 좀 무서운 나라다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기업 자체의 체질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신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위해 가지고 노란봉투법 이런 거 쓰지만 노동자들에겐 좋습니다. 근데 기업의 성장성 이렇게 사람들까지 쳐내가면서 체질 개선하는 미국의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한다 세계 시장에서. 그러면은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는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수입하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또 미국에 팔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좀 우려가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 재산을 저는 아파트 무주택자가 된 거고 이제 전 적폐가 아니죠. 진짜 뭐 아파트가 없는 무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제 투자 현황을 보면은 투자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달성률 100% 100주간 유지하면은 회사를 은퇴하고 좀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6%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 달성률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 네, 우리나라 통계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백데이터 내용들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 저는 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해놨고 그리고 제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회사를 섣불리 관두지 않고 충분히 가능성을 볼 때까지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제 유튜브 하는 이유는 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나가는 걸 기록을 하고 제 생각들 그리고 내가 계속 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 이 말을 제가 그래서 계속 돈돈 거리는 영상 아무래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 해서 철학도 좀 넣어봤는데요. 쇼펜하우어의 책을 좀 읽고 나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거기서 좀 발췌를 한 건데 돈은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돈으로 어떤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돈은 목표, 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런 거 잊지 말자.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은 끝없는 갈증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저의 여러모로 지난 영상에서 저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이 드러나긴 했을 텐데 좀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